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일란 머스크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조차 그러한 우여곡절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16세에 성별을 바꾸었고 엘론은 이에 속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성을 바꾼 후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비밀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며 그는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린 시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엘론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데 동참해주세요. 일론 머스크의 소원해진 아들의 상황.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엘론 머스크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해왔습니다. 하지만 속담처럼 모든 가족에는 항상 검은 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란의 역할은 현재 비비언 윌슨으로 알려진 그의 자녀인 제이비어 머스크에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비비안과 윌슨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와서 제가 잘 지내고 있으며 실제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팬데믹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란이 제이비어가 성전환을 하도록 동의하도록 잘못 유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단지 사춘기 차단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그것이 더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스크가 첫 아내인 저스틴 윌슨과 공유한 5자녀 중 하나인 비비안은 2년 전 공식적으로 이름과 성별 변경을 청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서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아버지와의 완전한 거리 두기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사이에 그러한 균열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벨트를 조이세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비안은 코로나19대 유행의 혼란 속에서 16세에 전환을 시작했으며 머스크는 처음에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그는 결국 그녀가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차단제를 시작하는 데 동의했지만 나중에 양식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면 비비안이 자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그 치료로 인해 아이가 망가졌다고 말하며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비안을 잘못된 대명사로 언급하는 일이 반복돼 화제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녀의 선택이 깨어있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자비에르가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는 비비안은 이러한 발언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대담함을 보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불화는 보기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가족 중심의 개인으로 묘사했던 머스크는 이제 자신이 소속된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비비안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엘론 머스크가 공개 인터뷰에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1955년 의회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률 때문에 스페이스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학교는 자녀의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7월 15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머스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물었을 때 머스크는 현재 비비안 제나 윌슨이 이끄는 그의 자녀 자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머스크는 상황이 잘못됐다며 어른들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의 큰 자녀 중 한 명을 돕는 것이 단지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위해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아이가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자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오해를 느꼈고 자신이 동의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슨은 자살 위험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우울증과 불안이 실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치료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동의했습니다. 머스크는 아들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춘기 차단제가 장기적인 불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차단제는 영구적인 불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은 호르몬 생성을 차단하여 사춘기를 막는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그 경험으로 인해 분명히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그가 깨어난 정신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과 싸우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이것이 단지 그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비비안 머스크는 2022년 6월에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8살이라는 나이의 그녀는 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밍아웃과 함께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제이비어에서 비비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원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성을 삭제하고 대신 어머니의 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앨런 머스크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의 DNA를 바꾸고 머스크와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지울 수 있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앨론이 그녀를 죽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그녀도 그가 다시 화나게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더욱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앱 X에서도 앨런 머스크를 싫어하지만 그의 딸이 그 그룹에 합류하면 더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비비안은 자신이 죽었다는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레드를 사용하며 머스크가 여전히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의 자녀가 외부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흐느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깨진 관계에 대해 어떤 비난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술이 진부하고 지루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정말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물었습니다. 비비안은 머스크가 어린 시절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초점을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비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레드에서 그의 허위 주장이 너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며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그녀는 꽤 좋아 보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머스크가 화를 잘 내고 무관심하며 자기의 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성스럽게 행동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가 높다고 비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공식화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녀는 그것이 잔인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비안은 또한 자신이 더 이상 그를 통제할 수 없어 화가 났다고 하며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제적이고 미성숙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점은 미국 선거 기간 동안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많은 민주당원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비비안에게는 미국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스레드에서 그녀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지속되지 않고 반트랜스 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란 머스크와 함께한 비비안의 초기 시절. 우리가 방금 들은 모든 내용은 일란 머스크와 그의 딸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들 사이에 사라진 사랑은 일란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비안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일란 머스크의 성격에는 미스터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사람이 터프하고 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퀴어하고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 그녀에게 잔인했던 부재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방지 문서에 서명하도록 속였다는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 비비안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려면 부모 모두가 요구했기 때문에 비비안은 머스크의 최근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조용히 지내고 놓아줄 것이라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응답 없이 수백만 명에게 퍼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머스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지지적인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양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삶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은 어머니나 유모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변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녀를 끊임없이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차갑고 화를 잘 내며 배려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어렸을 때 여성적인 특성을 보인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더 남성적인 행동을 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녀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머스크의 자동차 중 하나에 대한 판촉 행사로 인해 생긴 고통스러운 자동차 여행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그가 반복해서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이 잔인하다고 언급하며 그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윌슨과 그녀의 쌍둥이 형제는 머스크의 첫 부인인 저스틴 머스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두 사람은 2008년에 이혼했습니다. 또한 윌슨은 그녀의 부모님이 로스앤젤레스의 집에서 양육권을 공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53세인 머스크는 그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CEO로 있는 테슬라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또한 이번 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임을 지지하는 등 저명한 정치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윌슨을 포함해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언어를 공부하는 대학생인 윌슨은 대중의 눈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전에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그녀는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포함하여 이름을 바꾸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서류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살거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윌슨은 MBC 뉴스의 18세의 법원에 제출한 서류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것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다면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고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약 4년 동안 머스크와 대화하지 않았으며
머스크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20세의 성인이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윌슨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보수 평론가인 조던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X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하며 윌슨의 성정체성을 지지하지 않으며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 종종 죽은 이름으로 불리는 윌슨의 본명을 사용하며 그녀가 깨어난 정신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웃이 죽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월요일 X에 올린 글에서 윌슨이 게이로 태어났고 약간 자폐증이 있다고 밝혔으며 사세의 뮤지컬을 좋아하고 멋지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정 게이 고정관념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옷을 설명하며 윌슨은 MBC 뉴스의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어렸을 때 다른 방식으로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녀는 또한 소셜미디어 앱 스레즈즈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에서 머스크의 의견에 응답했습니다. 윌슨은 머스크가 곁에 없던 어린 시절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가 있는 동안 여성스럽고 퀴어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느낌을 표현하며 그가 퀴어 사람들과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은 이야기로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머스크는 보다 보수적인 정치로 방향을 바꾸었고 트랜스젠더와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번 달 그는 학교가 트랜스젠더 어린이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를 위한 의학적 치료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대명사의 사용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트랜스젠더 반대 콘텐츠를 홍보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 트위터였던 X를 구매하며 실명 사용 금지를 포함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앱 보호 기능을 철회했습니다. 머스크는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윌슨의 성전환이 그가 보수 정치에 입문한 주요 이유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전환 후 각성 바이러스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머스크의 전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MBC 뉴스의 전기가 부정확하고 자신에게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머스크의 형수인 크리스티아나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그녀의 정치를 급진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언급했지만 윌슨은 부의 불평등에 반대했음에도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녀를 중간 이름인 제나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아이작슨이 자신의 전기를 출판하기 전에 그녀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슨은 목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가족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런의 처제인 크리스티아나 머스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수년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폭로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최근 발언 이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MBC 뉴스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마도 그 시간의 10% 정도 그곳에 있었고 공동 양육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곁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특이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윌슨은 2번 커밍아웃했는데 첫 번째는 8학년 때 동성애자로 두 번째는 16세의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을 때
머스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을 때 이미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풀타임으로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어머니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팬데믹은 비비안 머스크에게 아버지의 잔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그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16세였을 때 심각한 성별 위화감 치료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머스크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에게 문자를 보냈고 결국 그는 직접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 많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의료 양식을 주었고 그는 서명하기 전에 그녀와 함께 한 번 혼자서 다시 2번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속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했는데 이는 자신과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치료법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은 또한 10대들이 그러한 치료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자해의 위험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중 머스크와 피터슨 모두가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전환을 받기 위해 자신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큰 질문이 남습니다. 앨론의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비안과 같은 감정을 공유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로서 비비안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앨론 머스크의 다른 자녀들과의 유대감. 기술 거물인 그는 2002년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한 명을 포함해 3명의 여성과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는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첫 부인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첫 아들 네바다는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5명의 자녀 즉 쌍둥이와 새 쌍둥이를 더 낳았습니다. 나중에 머스크는 본명이 클레어 엘리즈 보체인 음악가 그라임스 사이에서 새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술 임원인 치본 질리스 사이에서 쌍둥이와 또 다른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3년 투데이 인터뷰에서 머스크에 대한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스는 가족에 대한 머스크의 견해를 논의하며 머스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개인적으로 대가족을 갖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지 아이를 낳는 것에 관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비비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의 다른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 들어가 보자. 2002년에 태어나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네바다주 알렉산더 머스크의 경우 머스크와 그의 첫 아내는 네바다라는 아들을 함께 낳았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비극적으로 생후 10주 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아들이 지나갈 때 팔을 안고 2022년 2월 이메일에서 심장 박동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저스틴 윌슨은 머스크의 사건 버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영유아 질환 증후군 관련 사건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네바다주를 붙잡고 있던 사람으로 언급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 토론에도 불구하고 윌슨은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하고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0월 뉴욕타임스의 프로필에 따르면 네바다주 사망 후 머스크와 윌슨은 체외 수정을 통해 쌍둥이 그리핀 머스크와 비비안 윌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행사에서 아들 그리핀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댓글을 달며 X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행사에 큰아들 그리핀도 함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2004년에 태어난 쌍둥이 그리핀 제나 윌슨과 비비안 제나 윌슨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강한 의견을 드러내며 특히 비비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머스크와 윌슨은 쌍둥이를 낳은 후 2006년에 새 쌍둥이 카이, 섹슨, 데미안을 얻었습니다. 새 쌍둥이의 정확한 출생 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머스크는 X의 두 아들과 함께 인도 총리를 만나는 또 다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데미안과 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쌍둥이 섹스는 머스크가 X에서 여러 번 언급한 인물입니다. 2021년 1월 머스크는 당시 14세였던 섹슨이 2021년이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동의하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를 바랐습니다. 2022년 6월 머스크는 섹슨에 대해 전 세계를 축하하기 위한 월드 파티데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세 번째 쌍둥이인 데미안도 머스크가 노인 생활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동안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게시했을 때 아버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새 쌍둥이가 태어난 지 불과 2년 만에 머스크와 윌슨은 2008년에 이혼했습니다. 머스크는 탈룰라 라일리와 2번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탈룰라 라일리의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룰라가 22세, 앨론이 37세였던 2008년에 처음 만났고 그해 첫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폭풍 같은 연애 끝에 두 사람은 열흘 만에 약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불신을 믿었던 탈룰라는 2010년 앨론과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으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12년 탈룰라가 $1,600만 가지고 떠나면서 헤어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재혼했지만 앨론은 2014년에 다시 이혼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2016년 탈룰라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항상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를 끊임없이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살의 나이 차이와 사랑, 삶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가득한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탈룰라는 앨론을 만났을 때 처녀였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줍음이 많았고 술보다는 과일 주스와 같은 단순한 즐거움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과 앨론의 성장하는 제국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혼 후에도 친구로 남아있었습니다. 털룰러는 일란이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도 참여하여 소셜미디어에 대한 우려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헤어진 후 털룰러는 2023년에 다시 약혼했고 일란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그들의 유대감은 사랑이 항상 직선적으로만 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란이 다시 한번 다른 여성 그라임즈와 함께 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란 머스과 그라임즈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놀라운 유명인 커플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억만장자 CEO인 머스크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음악으로 유명한 캐나다 음악가 그라임즈와는 매우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트위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에 대한 농담을 좋아하는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관한 글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라임즈가 몇 년 전 그녀의 뮤직비디오 중 하나에서 이미 같은 농담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녀의 지능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그들이 매트 갤러에 함께 참석했을 때 공식화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턱시도를 입었고 그라임즈는 미래적인 블랙과 실버 의상을 입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인터넷은 그들의 예상치 못한 짝짓기에 대한 밈과 농담으로 빠르게 가득 찼습니다. 그라임즈는 곧 머스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테슬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으려 했다는 비난을 받을 때 트위터에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람들이 그가 공화당 정치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비난할 때 그의 편에 섰습니다. 그라임즈는 그것이 사업을 하는 대가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발언은 팬들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공개적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라임즈는 2018년에 그의 아이들과 함께 머스크의 하이퍼루프 POD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카어데시 연제너 크리스머스 이브 파티와 같은 행사에 나타나 할리우드 유명인과 편안하게 어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간 중 하나는 2018년 8월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자금 확보를 위해 테슬러를 $420에 비공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해당 트윗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그라임즈를 웃기기 위한 농담으로 숫자 420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머스크가 벌금을 내고 테슬러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공개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징기스칸이나 몽골 역사와 같은 독특하고 특이한 주제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2019년 그라임즈가 게임 어워드에서 공연했을 때 머스크는 관객석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머스크와 그라임스는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언팔로우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헤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머스크의 아이들과 함께 호박밭에서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1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위해 텍사스로 이사했고 그라임스는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자들에게 그들이 반쯤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라임스와 그들의 아들이 별도의 집에서 살았음에도 때때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라임스는 나중에 그들의 관계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머스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같았고 항상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과학, 예술, 그리고 매우 다른 두 성격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혼합이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앨론과 그라임스는 2020년 5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XA12였지만 캘리포니아의 출생증명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이름이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그 이름이 XA12로 발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름 아이디어가 주로 그라임스에서 나왔으며 X는 문자를 나타내고 있는 애시로 발음되며 A12는 그의 기여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그라임스는 2021년 9월 헤어졌지만 나중에 재결합했다가 다시 헤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그들은 대리모를 통해 엑사다크 사이드리얼이라는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라임스는 2022년 3월 베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이드리얼 EL로 발음되며 종종 그녀를 외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기며 별도의 집에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관계, 역동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라임스는 그녀와 머스크가 항상 최소 3명에서 4명을 목표로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기사가 공개된 후 그라임스는 자신과 머스크가 다시 헤어졌지만 같은 해 6월에 새로운 가족이 추가되었다고 트윗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아이작슨의 전기를 리뷰한 결과 타오라는 별명을 가진 테크노 메카니쿠스 머스크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라임스는 또한 X에 대해 게시하며 테크노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최우선 과제는 자녀를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달 말 그라임스는 머스크와 헤어진 후 부모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라임스와 머스크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머스크는 2021년 11월 키반 질리스와 쌍둥이를 환영했습니다. 아이작스는 질리스를 특히 오펀 AI 창립 이후 인공지능 분야에서 머스크의 지적 동반자로 묘사했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아이작슨의 타임 커버 스토리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머스크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텍사스의 모든 자녀와 2명의 어머니를 위한 3,500만 달러 규모의 가족 단지를 지었다고 합니다. 질리스는 자녀들과 함께 그 단지의 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년 9월 8일 질리스는 X에서 자신의 쌍둥이가 뛰어다니며 그중 한 명이 사랑해라고 외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머스크와 질리스는 2024년에 또 다른 아이를 맞이했지만 이름과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페이지 6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비밀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올해 6월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의 제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일란 머스크의 가장 복잡한 사업은 항상 가족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비안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머지않아 두 사람이 화해할 기회가 있을까요?